요 며칠은 음악에 별로 매료되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레슨은 잡혀 있으니까 연습은 얼추 기계적으로 했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음악을 듣고 싶다 이런 욕구도 별로 없었고 뭔가 연주하고 싶다, 뭔가 연습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들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어땠냐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구나. 방금 친구가 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9주 정도간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 얘기들을 듣는 동안에 카메라 앞에서 눈물이 나서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근데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해온 석학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달래졌고, 엉겨붙은 생각들이 풀어지면서 감각들이 많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듣고 얘기하고 디스커션하는 그 시간들, 그 사람들, 그 군집,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뭔가를 엄청 좋아하고는 있는데 이걸 막 증명해내야만 되는 순간들이 저는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걸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제가 좋아하는 게 사회적으로 좀 찬미받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꼭 오해를 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제 취향, 제 생각을 도둑맞는 경험? 그때 느끼는 어떤 불편함과 불편감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취향을 훔쳐서 여기 이르렀을까? 결국은 훔치고 훔침당하는 관계들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에너지 소모가 커서 몸이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좋은 공연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고통 같은 거요. 조성이 없는 음악을 들으면서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영혼을 뒤흔드는 체험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 어떨 때는 진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연주자라서 그 공연을 갔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인터넷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평가만 계속 올라오는 거죠. 저는 그 시간 내도록 자기 과시만 들려서 고통받고, 그럴 때 후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외로움, 길이 없는 곳에 서 있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가보는 길들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러다 길을 잃고 잃은 길에서 더 좋은 걸 발견해서 길 잃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 쇼스타코비치의 장엄한 그 사운드와 또 기괴한 그 느낌들이 뇌에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받다가 또 스탈린을 희화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징그러움을 느끼는 것.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악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사일런스 가운데에 노이즈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노이즈 가운데에 사일런스가 파고드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친구분이.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쇼스타코비치가 막 생각이 났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징그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그렇게 형상화하니까 좀 징그러웠습니다. 찰코프스키를 그러면 좀 생각해볼까요? 같은 러시아 작곡가지만 되게 신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 아주 발랄한 춘국을 막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아름다운 상흔들이 이렇게 돌이켜져 보이는 것들, 이런 걸 들었을 때 막 생각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꾸며내지 않은 아이 같은 걸 느끼는데 그 안에서 웃고 있는 가운데 뒤에 있는 아주 깊은 외로움과 슬픔, 동요 같은 것들을 느낄 때의 기분? 어떨 때는 정말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한데 말년의 연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안보를 하기도 힘들어진 피아니스트. 그런데도 안보를 해서 피아노를 치다가 메모리 슬립이 왔던 장면을 목도했던 순간,
그리고 굉장한 정성기를 국가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비브라토의 속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음악을 구사할 때 그걸 보는 기분? 그런데 그 안에서 간혹 발견되는 저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못하는 진가 같은 것들. 그럴 때는 음악의 깊이를 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게 깊이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음악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음악하고 삶을 어떻게 같이 공존해서 꾸려나가야 될까요? 저는 가끔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음가들, 음색들, 표현하고 싶은 그 음악, 그것과 실제로 제 귀에 들리는 음악 사이의 괴리들,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9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주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고요. 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 수업 중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음악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좀 부럽기도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음악에 저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춤을 췄었고 글을 한참 쓸 때가 있었어요. 그게 글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악기 연주를 하려고 하고 또 지금 바로 이 순간에는 목소리로 뭔가를 전달하고 있네요. 이것도 결국 언어니까 글의 일종일까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제 목소리가 담기니까 글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있어요. 이것도 다른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아마추어 연주자인데요. 본인이 아마추어로서 연주를 할 때 느끼는 부담감은 틀릴까봐도 있지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횡설수설을 할 건데 이걸 저 청중들이 들어줄까? 하는 그런 종류의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뭐 연주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카메라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때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어떨 때 공감해주는 장이 열리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이 시끄러운 나를 표현했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걸 중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뒤로 가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담 없이 이걸 떠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횡설수설 하는 중인데요. 9주 동안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아주 외로움이 많이 달래지는 시간이었고 왜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제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 찾아 나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9주 동안 느꼈던 감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제가 좀 자발적으로 뭔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준 것 같아서 특별히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